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완전히 삼성전자 데이였죠. 삼성전자에만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홀로 지수를 30포인트나 올려 세웠는데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디 소외되는 섹터 없이 모두 다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연 FOMC 회의 결과 점도표 결과를 또 국내 증시가 어떻게 소화해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절기 춘분을 맞아 펼쳐진 삼성전자의 개인기는 아주 눈부시게 화사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준 삼성전자. 3월 20일 수요일장 한마디. 큰 형님 삼성전자는 용트림도 형님답게입니다. 오늘 글씨 폰트도 형님답네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라고 언급하자 그동안 HBM 모멘텀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었던 삼성전자의 드디어 에너지가 응축됐고요. 때마침 주총이 열린 이날 주주들의 송곳 질문에 반도체 1위를 되찾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하자 주가는 축포를 터뜨리며 5.6% 급등으로 화답해줬습니다. 역시 사이즈가 크면 그 한 방도 남다를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던데 대한민국 유가 증권시장 큰형님 삼성전자. 그러나 씁쓸하게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철저히 삼성전자의 개인기 플레이가 독주를 펼쳤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간만에 삼성전자가 힘을 내주며 5% 급등했고 또 저PBR 금융주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1.2% 오른 2,69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 속에 외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요. 이에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0.05% 하락한 891선을 보였는데 그래도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주가 힘을 내주면서 지수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랐을까요? 제약과 HBM 그리고 은행주가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백신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주 등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독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제약품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광동제약은 14% 올랐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활활 날았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고 또 기대감이 크다라고 언급한 것이 훈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PSK홀딩스는 11% 올랐고요. 또 삼성전자가 R&D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HBM3와 HBM3E의 시장의 주도권을 찾는다는 소식에 전후공정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공급사인 워트가 11%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PBR 업종도 강했는데요.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기대감에 은행주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4거래일 만에 빨간불로 전환한 모습이네요. 네, 방금 살펴본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해수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이 철저히 지수를 왜곡시켰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제약주들의 선방에도 불고 이날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더 많이 집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전날의 삼성전자와 제약주에 가려 상대적으로 반등에 대한 주목도가 낮았던 저PBR주, 은행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거래 금융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이유로 출발을 해볼까요? 화요일 BOJ 기준금리 인상에 반응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일단 상승을 견인해준 원동력은 정부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주환원과 관련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히자 금융주가 수혜주로 부각, 일제히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날 KB금융의 주가는 1.8%나 올라서 시총 13위에서 12위로 올랐고요. 신한지주 역시 포스코 퓨처엠을 제치고 시총 16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KB금융은 3,200억, 하나금융은 3,000억, 우리금융은 1,38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는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잖아. 어디 한번 더 해보지 그래? 라며 금융지주사들의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기름을 붓자 주가는 다시 한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당장 이번 주 진행되는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결산 배당을 승인받을 예정인 금융지주사들 주총 관전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2일 금요일이죠. KB와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주총이 개최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에 열리죠. 아무래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추가적 발언까지 더해지니 올해 주총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주주환원이 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결산 배당금을 승인받을 예정인데요. KB금융은 총 배당금이 전년비 가장 많이 높아지면서 110원 더 높인 3,060원을, 신한금융은요 25원 높인 2,100원을, 하나금융은 50원 정도 높아진 3,400원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우리금융 총 배당금은요 전년비 30원 좀 줄었지만 총 주주환원율은 또 상승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도 주요 안건인데요. 작년 연말 금감원은 금융권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 윤곽이 드러날지도 관심사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배상 기준안을 발표한 후 자율 배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각 금융사들은 아직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회사별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ELS 자율 배상 여부를 안건에 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각 금융사들의 배상안에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은행권들 이렇게 배상도 해줘야 되지, 뭐 부동산 PF 충당금도 있지,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니 이자이익을 앞세웠던 실적 잔치도 끝이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주가를 지켜볼 만한 이유가 있는 건 바로 배당 때문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융지주별로 배당안이 발표된 후 배당 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한 이후 그 다음 달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한다면 분기 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각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몇 월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1년에 얼마나 또 언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 배당의 지금 기준월이 작년 12월에서 이제는 올해 2월로 변경된 부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한 KB 신한 하나, 올해 2월부터 3월, 6월, 9월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요. 4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총 4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작년에 분기 배당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는 총 4회 배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어서 작년 기준만 살펴보면 6월, 9월을 기준으로 이제 8월, 11월에 중간 배당을 실시했고 올해 2월 기준으로 4월에 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올해 4월 지급되는 각 금융주들의 벚꽃 배당 기준일은 이미 2월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액수와 주주환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금융지주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KB금융 결산 배당 금액 1,530원입니다. 주주환원율 37.5%에 달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4대 지주사 중 올해 들어서 주가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한지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산 배당 금액 525원이고요. 주주환원율은 36%에 달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결산 배당 금액 1,600원, 주주환원율 3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지주 결산 배당 640원을 결정했지만 결산 배당 총액은 4,810억 원을 넘었거든요. 주주환원율도 보면은 절대 낮지 않은 수준 33.7%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주주환원 확대 추세에 발맞춰 부디 저평가된 가치주들의 가치 회복 모멘텀이 이번에 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에는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J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이 지난해 매출은 약 4조 원에 육박했다고 전했는데요. 국내 화장품 업계 매출 1, 2위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J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영풍이 고려아연과 주총에서 표대거를 펴린 지 하루 만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시가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시고요. 또 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일정도 살펴볼까요? 현재 시간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EU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요.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용 무기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전력 설비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는 9시에, 포스코홀딩스는 10시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특히 현대차는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올해 글로벌 판매 424만 대 판매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장 증시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FOMC 회의 결과에서 발표된 점도표입니다. 드디어 경계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점도표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3회로 유지가 된 가운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외국인의 제대로 된 바이 코리아 그림이 다시금 나와줄지 여부 지켜보시죠.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주들은 상승의 지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EPS는 물론 3분기 매출 가이던스까지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웃돈 마이크론.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 여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인 위메이드입니다. 신작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2일 동접자 10만으로 출발해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위메이드의 신작 성적표. 게임주엔 모처럼 완연한 온기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